좋아요, 구독. 오늘도 센티멘탈로는 텔레칩스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펀더멘탈로 대우건설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센티멘탈 들어갑니다. 자,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앞서서도 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칩셋 미디어 여러분들의 관심권에 아주 들어 있습니다. 여기 칩셋 미디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최근에 또 무상증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뛰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텔레칩스 밑에 이제 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텔레칩스도 칩셋 미디어 지분을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칩스에는 뭐 LX 세미콘이 이제 한 10% 지분을 가지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죠.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이게 팹립스 업체입니다. 팹립스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이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ECU, MCU 이런 이제 기능별로 이렇게 분화됐던 것들을 하나로 AP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지금 아키텍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생길 때 텔레칩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 밑에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믿고 보는 차량용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면은 합성어죠. 인포메이션, 정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오락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하고 이런 오락적인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이 AP를 주력하는 팹리스,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35%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Q 쪽에서도 좋고 P 쪽에서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Q 쪽에서 좋은 거는 AP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CU, MCU 이런 것도 현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AP 쪽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AP 쪽으로 넘어가면은 제어하기도 좋고 진단하기 좋고 수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경량화가 될 수 있습니다. ECU나 MCU를 좀 덜 쓰고 AP만 쓰니까 차량이 좀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P 쪽으로 넘어간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이쪽이 성능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텔레칩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은 25년에 수익성이 확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MCU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MCU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MCU를 설계를 국산화해가지고 23년도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IT 제품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MCU, ECU 계속 현존하는 가운데 AP를 채택하는 전기차, 전동 이쪽 관련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입니다. 캐파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캐파가 지금 부족하니까 텔레칩스까지 이게 주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낙수 효과라고 하죠. 낙수 효과가 텔레칩스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외 고객사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익성이 25년도부터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차트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전고점 근처인데 어제 우리 하청환 본부장 오셔서는 전고점 근처 오면은 일단 좀 줄여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쌍끌이 매수를 지속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나 푸시해서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밸류에이션을 이제 봐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단에 이미 와 있죠.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 밸류 밴드 기준으로는 상당 부분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돼 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칩셋 미디어가 이제 좀 얘기를 해줄 거고 지금 테마로 붙은 게 여기서 끝날지 더 갈지 최근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포워드 PE 하나 보시죠. 16.9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16.9배가 싼 건 아니죠.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칩셋 미디어 50점 지금 4배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피어 그룹, 동종 업체의 그 밸류에이션이 어딨나 이걸 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100배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9배가 절대적인 PER로 봐서는 뭐 낮지는 않습니다만은 칩셋 미디어 같은 거를 같이 견주어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를 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25%나 남았는데 텔레칩스는 1.6%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자율주행 AP 관련 회사입니다. 텔레칩스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건설주입니다. 지난번에 건설주 제가 두 개 말씀을 드렸었죠.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연 잇따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보시죠.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GS건설도 그렇고요. 아주 강세 분위기가 연연합니다. 근데 대우건설도 여기 이게 빨간 점으로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고개를 계속해서 들고 있다. 이렇게 외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온 디바이스나 관련되는 것도 올라가고 자율주행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쪽도 테크 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쪽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건설주들도 외면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났더라고요. 한남 2구역 아주 큰 데죠. 그리고 그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주 큰 덩어리라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본계약이 좀 지연돼 왔었습니다. 근데 13개월 만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조 원인데 1조 원을 받게 되면 그 대우건설이 공사비만 해도 7,900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기존은 원하는 한 14층이었는데 21층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그 인기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는데요. 토목 플랜트를 믿고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대우건설을 그러면 주택 많이 짓는다, 아파트 많이 짓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마진이 토목 플랜트보다 현찮습니다. 그러니까 토목 플랜트가 거의 마진이 한 15% 정도 나오는 반면에 주택 쪽은 8, 9%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목 플랜트 이쪽으로 가는데 국내보다는 해외 쪽입니다. 해외 쪽으로 가서 이라크,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런 데는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 위주로 이렇게 거점 국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이제 나라들 이제 공략을 하는 거고 체코 원전 수주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호재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토목 플랜트 비주택 부문을 보면서 현저한 수익성도 바라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차트 보시면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 같이 사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공매 잔고율도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0.6% 아직 시장 평균 0.3%보다는 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더 내려갈 수 있다. 거꾸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하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3.6배 다른 건설주보다도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절대 저평가 회사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30%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텔레칩스, 펀더멘탈로 대우건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